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을 보면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조사 필요성을 변호인단한테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조사 날짜까지 잡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수사팀 관계자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소환 요청을 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팩트다. 변호인단이 소환을 약속했음에도 소환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 후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수사팀은 서면 조사로는 불충분하고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이후 일부 피의자의 도주와 법원의 영장 처리 등으로 인해 수사가 다소 지연됐고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에 대해 처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만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경향신문의 수사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 뭐 이 얘기가 맞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며칠 전이죠. 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거꾸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안 불렀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측 관계자 또 이런 인용이 나왔는데 당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배치되죠. 경향신문이 보도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 증언하고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민주당은 지금 경향신문 보도와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환을 해라.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는 정확한 소환을 언제 통보해서 서면 조사를 언제 이루어졌고 이런 시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3일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소환 통보를 했고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소환 통보해서 잘 안 돼서 일단 수사 결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서면 조사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경향신문의 이 기자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수사팀 관계자의 문제일까 뭔가 의도적으로 뭘 흐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 기사를 읽어가면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언제 소환 통보를 했고 그래서 언제 불응을 통보했고 또 언제 그러면 서면 조사를 했느냐. 왜냐하면 그게 2021년 12월 3일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경향신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냥 제가 유추해보자면 12월 3일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3일 이전에. 자, 그러면 경향신문 기사가 맞느냐? 이걸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이 수사는 윤석열 후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 12월 3일에 발표했다고 그랬죠. 근데 고발은 2020년 4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을 해서 이게 시작된 수사입니다. 근데 고발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죠. 친문 검찰인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대선 임박해서 수사를 해서 뭔가 타격을 더 주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를 늦췄던 것 아닌가. 수사를 안 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이 사람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거의 철천지 원수가 진 것처럼 그동안에 언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클리어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을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수사팀도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뭐 대표적인 친문 검찰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봐주려고 했을 리는 없을 거고, 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했을 텐데 뭔가. 그런데 발표에는 없었다. 발표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만 뭐 계속 수사라고는 했지만 그 수사 발표문을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걸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았다는 걸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기소하고 뭐 구속하고 뭐 다 이랬는데 그것도 91명의 투자자들, 이 사람들 다 무혐의 처분하고, 근데 그 중에 김건희 여사 한 명만 계속 수사. 이렇게 된 겁니다. 발표문이 그렇습니다.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계속 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 수사 결과 발표가, 왜냐면 그때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사실 누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이었죠. 근데 수사 결과에 그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해석한 다른 언론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보도를 봐도 현직 검사들 코멘트로 해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를 91명의 투자자 중의 한 명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코멘트를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기사에 녹여 넣습니다. 뭐 그 기자들도 기자니까 그냥 뭐 정확하게 그 코멘트를 인용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도 이건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봐서 소환 조사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무혐의 처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 수사팀을 중간 지휘하고 있던 김태훈 제4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 이 사람이 뭉갰다. 수사팀의 요청을 뭉갰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2022년 3월 9일이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무혐의 처분할 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이렇게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수사팀을 무마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향신문 보도대로라면은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소환 요청이 있었고 맥락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시점은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있었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불응했고 뭐 이런 이제 취지인데, 저는 이 기사를 왜 믿기 어렵다고 보느냐면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여권과 교감을 했고 정부와도 교감을 하고 뭐 이래 됐겠죠. 그런데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법사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12월 8일, 9일, 23일, 30일 이렇게 열렸는데 법사위가,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이때는 법사위가 다른 일, 그러니까 뭐 법원행정처, 뭐 공수처, 뭐 이런 데를 상대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질문한다고 해서 뭐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그때 대선 임박했을 때 아닙니까? 꼭 필요하면 그거 질문 안 합니까? 근데 안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찾아보면 이 4번의 법사위 회의 때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법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했더라고요. 안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경향신문 보도처럼 12월 3일 발표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고 근데 소환 불응했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 있었다면 곧바로 12월 3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법사위에서 법무장관 부르자. 불러서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요청을 안 했다라든가 안 한 이유가 뭐냐든가 아니면 왜 서면 조사를 하고 왜 불응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1월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10일에 소환을 조율 중이다. 그러면 적어도 경향신문 보도의 맥락처럼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서면조사를 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서면조사도 이 시점 2022년 1월 10일 이 시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을 조율 중인데 이게 안 되니까 서면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향신문 보도는 뭐냐 도대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2022년 1월 10일 이전에는 소환 그 이전 그 어간에 소환 통보를 했고 소환 나와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아닙니다. 서면조사로 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0일 답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경향신문 보도대로 그 전이든 언제든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 근데 그러면 2022년 그 대선 2달 전이죠. 이때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에 불응했을까? 이복현 금감원장 말이 맞다면 그전에는 소환해달라고 했다가 2달 전에는 왜 소환에 불응했을까? 이렇게 본 거죠.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12월 3일 발표 때 앞두고 자기도 소환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당시에 뭐 검찰에 여기저기 정보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무혐의 처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고 그러다가 2022년 대선 2달 앞두고 소환을 하겠다? 의도가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맘대로 해 그러면.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든가 맘대로 해.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왜냐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조사하고서 바로 신병 처리를 48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구속? 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가면 영장 기각될 텐데 아무리 김명수 법원 체제지만 저는 그래서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했고 그래서 서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시점을 12월 3일 발표 이전이라고 하면 틀린 얘기고 이후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말이나 아니면 2022년 1월 초나 이때쯤으로 하면 맞는 얘기로 보이는데 그때쯤이라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는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쇼다. 그래서 불응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김건희 여사 소환 불응 이 진실 공방의 팩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에 있지, 뭐 경향신문처럼 뭐 부르려고 했는데 불응했다? 그렇다면 벌써 그 전에 대선 이슈, 쟁점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요 진실공방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마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팩트체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